4대강 물줄기를 따라 대부분 농사를 짓는 이 마을에 몇 해 전부터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못 때우다가 보면은 있잖아요. 보면은 죽여버려. 생태기를 다 잡아먹는다고 뭐 고기고 무시고 앵긴 대로 다 이렇게 발이 커갖고 그래요. 사람이 있으면 시끌더만 달라들더만. 예, 이렇게 들어. 발이 크다. 포악한 공격성을 가진 무언가가 살고 있다는 건데요. 그 정체는 무엇일까? 마을 주민을 따라가 봤습니다. 지금 통발이 보이네요. 안에 뭐가 있는 것 같아요. 오! 잡혔어요? 문제의 생물 때문에 포획틀까지 설치했다는 주민들. 뭐예요? 그 정체는 바로 요 가재. 미국에서 온 외래종인데요. 이 처치곤란으로 골칫덩어리가 따로 없답니다. 이런 거 진짜 띄웠구만. 이런 것도. 흙이. 야행성인 미국 가재는 주로 습지나 하천 하류의 땅굴을 파고 서식해 작은 말썽을 일으키는데요. 그 밑으로 굴을 뚫고 들어가면 그 작물이 좀 비만 조금만 가만해도 한 2일, 2, 3일만 하고 시들어. 여기까지. 구멍 이런 거 다 띄요. 이런 구멍이요? 예, 다 뚫고 들어. 네, 그러다 보니 이렇게 일일이 땅을 다져야 합니다. 물이 유실되니까. 그리고 이걸 안 막아주면은 구멍이 여러 개다 보면 나중에 큰 비가 왔을 때 전체적으로 이게 뚝이 다 유실됩니다. 예년 같으면 물이 가득 차 있을 논이지만 구멍으로 물이 빠져서 메마른 땅이 됐습니다. 가재, 저기 있네요, 가재. 응, 있어. 저거. 상황이 이렇다 보니 미국 가재의 사체도 심심치 않게 발견할 수 있는데요. 네. 가재 사체가 있습니다. 작년에 비해 출몰 횟수가 늘어도 너무 많이 늘었다는 미국 가재. 과연 개체수는 얼마나 될까요? 제가 직접 확인해 보기로 했는데요. 물속 어두운 숲풀 사이를 헤집자마자 보세요. 있어요? 진짜. 저기 있다. 그렇죠. 네. 집게발을 지켜둔 미국 가재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토종 참가재보다 2배 큰 미국 가재는 약 15cm까지 성장하는데요. 이틀마다 포획 작업을 하고 있지만 그 수가 만만치 않아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렇게까지 개체 수가 늘어난 이유는요. 천적이 없어. 이게 1년에 2회 정도, 물론 이제 환경에 따라 틀리지만 최대 2회 정도까지 산란을 합니다. 근데 산란할 때 한 번식력이 어마어마합니다. 한 마리당 최대 500개까지. 500개가. 현재 영산강을 시작으로 나주호, 대조천, 풍림 저수지까지 서식지가 많이 확대된 상황입니다.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일명 가재 페스트라는 곰팡이 균이 있거든요. 네. 그거에서 저희 토종 가재라든지 토종 민물새우라든지 이런 각각류들이 다 폐사를 하는 일이 생길 수가 있어서 네, 특히 이 토종 어류를 잡아먹는 상위 포식자인데다가 토종 참가재의 서식지까지 빼서 문제인데요. 미국 가재가 나타난 건 90년대 초부터였습니다. 이제 미국 가재가 처음에 우리나라에 들어온 게 관상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게 이제 뭐 개인 사정이라든지 아니면 뭐 그런 사정으로 해서 한두 마리 방류를 함부로 방류하면 안 되는. 이에 작년부터 유해 외래종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지만 국내에서 미국 가재를 사고 파는 건 아주 쉬운 일입니다. 엄연한 불법임에도 공공연하게 거래되는 이유가 궁금해지는데요. 이제 판매나 수출 수입 이런 게 다 금지가 되는데 몰래 키우면 된다는 거죠. 담당하는 공무원도 적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안 걸리면 키워도 되지라고 생각하는 거죠. 처벌을 받는다 하더라도 이제 그냥 뭐 과태료 같은 거 받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여기는 이제 징역이나 벌금형을 분명히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까지 처벌받는다는 거에 대해서는 아마 모르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네, 문제는 미국 가재뿐만이 아닙니다. 애완용으로 키우다가 무분별하게 버린 외래종은 참 다양한데요. 그중 전문가들 사이에서 문제의 외래종으로 소문난 건 바로 이 녀석. 가까이 보니까 더. 이게 우리나라에 있어요? 네. 등이 악어 같네. 와. 네, 주로 미국 남동부 해역에서 발견되는 악어 거북은요, 최대 크기가 100kg까지 나가고요. 악어처럼 포악하기로 유명합니다. 야생에서 자연스럽게 혼자 자라는 게 아니고 개인이 키우다가 아마 이렇게 버거워져서 아마 이렇게 유기를 한 걸로 보이거든요. 자, 그렇다면 악어 거북의 공격성은 어느 정도일까요? 무서워요. 궁금하시죠? 먹이 먹는 모습을 지켜보기로 했는데요. 당근이 눈앞에 보이자! 우와. 한숨에 낚아채 입에 단단히 고정합니다. 너무 위험하다. 다시 봐도 무섭네요. 그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 단단한 당근이 그냥 힘없이 부러지는데요. 힘이 풀하겠네.
실제 외국에선 손가락이 절단된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아이고. 사람이 혹여나 뭐 보이지 않아 돌인 줄 알고 밟았다가 발가락이나 이런 데 물리면 뭐 절단이 될 수도 있다라고 그러겠어요, 진짜. 네, 하지만 현재 국내에선 특별한 사건 사고가 보고되지 않아서 유해 외래종으로 지정되지 않고 있고요. 때문에 어떠한 법적인 제재도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네. 자, 그렇다 보니 인터넷 각종 커뮤니티에선 악어 거북을 사고 판다는 글을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이렇게 지적합니다. 악어 거북 같은 경우에는 주로 어류를 사냥하는데, 근데 어류뿐만 아니라 연체동물, 가지 등 무척추 동물, 뱀과 거북, 크게는 포유류까지 척추동물을 포식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 유입이 됐을 때 최상위 포식자의 위치이며 악어복이 퍼지게 된다면 먹이 사슬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봅니다. 좀처럼 사라지지 않는 외래종, 전문가들 사이에선 늦장 대응 때문이란 지적도 많습니다. 특별한 사건, 사고가 발생한 후에야 관리 감독에 들어가기 때문인데요. 일단 외래 생물을 매년 또 모니터링을 하고 의외성이 높다고 판단이 되면 생태계 교란 생물로 또 추가로 지정을 하고 저희가 직접 뭐 제거 작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마 지자체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에 전국 곳곳에선 환경단체가 나서 외래종을 포획, 퇴치하고 있습니다. 지금 베스, 블루길, 수생태계에 살고 있는 교란어종을 잡으러 가고 있습니다. 특히 무차별 포식으로 생태계를 파괴한다 알려진 큰잎 베스는 토종 어류는 물론 수중 위에 있는 오리와 거위도 먹이로 삼는가 하면 커다란 쥐도 한 입에 삼킬 정도의 먹성을 자랑하는데요. 물고기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요? 나라에 저희 들어올 때는 식용으로 들어왔어요. 식용으로 들어왔는데 이 고기가 우리나라 토종 어류를 그냥 다 잡아먹어버리고 있던 거죠. 그래서 천적도 또 있을 줄 알았더니 없는 거예요. 40년 전 식용 목적으로 소양호에 방류한 큰잎 베스. 개체 식량이라 기대했지만 특유의 향 때문인지 수요가 적어 개체수가 급증했고 결국 생태계를 위협하는 폭군이 됐습니다. 네. 문제더라고요. 큰잎 베스는 특히나 그물로는 포획하기가 어려운 물고기입니다. 수중에서 전진, 후진, 상하, 좌우 다 움직일 수가 있고 사방에 공간이 좁혀 들어오면 수면 위로 뛰어넘는 그런 반응도 보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 그물 포획이 어렵다 보니 작사를 이용하여서 한 마리 한 마리씩 직접 잡을 수밖에 없는데요. 매일 하루 4시간 이상 잠수해 작업하고 있지만 개체수가 워낙 많다 보니까 잡아도 끝이 없습니다. 네. 그렇게 하루 잡은 양반 평균 200-300kg, 개체수가 많을 땐 1톤 이상까지 잡기도 하는데요. 어머, 저렇게 잡고 온 거예요. 작업한 지 1시간째 언뜻 봐도 올라온 양이 상당히 보이죠? 저게 맛이 없어서 먹지도 못한대요. 맞습니다. 그 양이 한 약 100kg을 훌쩍 넘길 정도입니다. 진짜 맛있어. 냄새나. 흙냄새가 나. 큰잎 베스와 함께 죽은 토종 어류 또한 상당량 잡혔습니다. 이렇게 잡은 큰잎 베스는 처리하는데도 막대한 비용이 드는데요. 하지만 이젠 걱정이 없습니다. 네, 처치 곤란이었던 큰잎 베스를 활용할 방법이 생긴 건데요. 이른바 업사이클링을 통해 액체 비료로 활용하는 겁니다. 비료로? 네. 베스를 주 원료로 해가지고 여기에 이제 미생물을 집어넣어가지고 이거를 이제 발효시켜서 액체 비료 덕분에 농산물도 수확량도 30% 이상 늘었습니다. 최근엔 반려동물 영양제로도 활용하며 그 범위를 점차 넓혀가고 있는데요. 사실 이제 생태계를 교란할 수 있는 동물이 되게 여러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뭐 돌연 변이가 생길 수도 있고. 근데 그러한 것들을 이제 매번 다 환경부 고시를 통해서 이제 규정을 하기가 좀 어렵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이제 법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타 생태계 교란을 할 위험이 있는 생물 등으로 해가지고 좀 일반 규정을 만들어서 좀 포괄적으로 규정을 해가지고 형사처벌을 하는 방법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외래종으로 인해 위협받고 있는 우리 생태계, 우리가 지켜야 할 때입니다.